반려동물이 세상을 떠나면 무지개의 다리를 건넜다라고 표현하죠. 그런데 이 표현은 어디서 왔는지 궁금하지 않으셨나요? 어떤 문화나 종교에서 유래했을까요? 아니면 어떤 영화나 소설에서 시작된 걸까요? 그리고 무지개 다리에는 대체 어떤 이야기가 담겨 있길래 우리가 지금까지 쓰고 있는 걸까요? 오늘은 워싱턴 포스트와 내셔널 지오그래픽의 기사를 바탕으로 무지개 다리의 유래를 정확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역시 반려견을 무지개 다리로 떠나보낸 적이 있는데 보고 싶은 아이를 언젠가는 다시 만나서 함께 행복하게 산책한다는 이야기는 누구에게나 위로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무지개 다리의 유래를 찾다 보니 정말 뜻밖의 사실과 인생의 교훈까지 얻게 되었습니다. 그 내용 궁금하실 테니 지금 바로 시작할게요. 개가 인간에게 길들여진 것은 무려 1만 5천여 년 전의 일입니다. 굉장히 오래됐죠. 예수님이 2000년 전 정도에 태어나셨으니까 정말 반려견의 역사가 생각보다 굉장히 길다는 걸 알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과거의 선조들도 반려견과의 이별은 똑같이 슬펐던 것 같아요. 반려동물의 죽음을 슬퍼하고 애동하는 것들은 조금씩 그 형태가 변해져 왔는데 기원전 3000년 전 고대 이집트인들은 고양이가 죽으면 추모의 의미로 온 가족이 눈썹을 밀었다고 합니다. 자, 이처럼 시간이 지나면서 저마다의 방법으로 반려동물을 추모했는데 워싱턴 포스트에 따르면 무지개 다리라는 표현은 80년대 영미권에서 작자 미상의 시가 널리 알려지면서 사람들이 퍼지게 되었다고 해요. 시의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반려견들이 죽으면 천국으로 가기 전에 무지개 다리라는 곳으로 가게 돼요. 그런데 그곳은 굉장히 평화롭고 아이들은 다시 건강한 상태로 행복한 모습으로 지내면서 주인을 그곳에서 기다립니다. 그리고 주인을 다시 만나게 되면 함께 천국으로 무지개 다리를 건너서 떠난다는 내용이에요. 어떠세요? 상상만 해도 굉장히 행복하고 기분이 좋아지죠?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가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게 공감을 받고 위안을 주었을 것으로 추측됩니다. 그런데 무지개 다리를 건넌다는 이 표현, 서구권에서 굉장히 큰 공감을 받은 것에는 북유럽 신화 비프로스트의 컨셉을 기반으로 했기 때문이라는 추측이 있습니다. 비프로스트란 하늘로 가는 흔들리는 길이라는 뜻입니다. 중간계 미드가르드와 신들의 영역인 아스가르드 사이를 잇는 불타는 무지개 다리라고 합니다. 아스가르드? 이 단어 혹시 친숙하지 않으세요? 네, 바로 영화 토르에 등장하죠. 영화 속에서 토르가 사는 세계인 아스가르드와 다른 세계를 연결해주는 다리가 바로 비프로스트입니다. 재밌죠? 무지개 다리와 토르라니. 한편 오랜 시간 이 시의 저자는 알려지지 않았었어요. 심지어는 많은 사람들이 서로 내가 원작자라고 주장하는 바람에 문제들이 있었다고 하는데, 그런데 놀랍게도 2023년 내셔널 지오그래픽 기사에 따르면 최근 이 시의 원작자가 밝혀졌다고 합니다. 원작자는 바로 스코틀랜드 국적의 82세 에드나 클라인 여사였습니다. 에드나는 19살 시절 1959년에 자신의 반려견인 메이저를 떠나보내고 이 시를 썼다고 해요. 그런데 이 시는 출판하진 않고 자신의 가까운 지인들에게만 보여줬는데 이 시를 읽은 사람들은 모두 펑펑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그렇게 아름아름 퍼져나가던 시가 마침내 1994년에 미국 신문에 기재되면서 대중적으로 널리 퍼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후에는 영미권에서는 무지개다리라는 표현이 널리 사용되게 되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주변에 반려견 잃은 사람들이 있다면은 이제 위로를 하기 위해서 엽서를 써주곤 했는데, 이 엽서 디자인에 이 무지개다리 컨셉이 사용된 것들을 흔하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 세월이 흘러 우리나라에도 이런 문화가 자연스럽게 전파된 것으로 유추됩니다. 이렇게 오랫동안 널리 알려진 시가 2023년이 되어서야 원작자가 밝혀졌다는 사실이 놀랍네요. 에드나는 아직도 이 시의 원본을 잘 보관하고 있다고 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시에 공감하고 위로받았다는 사실에서 행복을 느낀다고 합니다. 반려동물이 죽으면 왜 무지개 다리를 건넌다고 하는지 그 유래를 알아봤는데 정작 더 중요한 질문이 있죠. 우리는 반려견이 우리를 떠날 것을 알면서도 애시당초 왜 그들을 처음에 받아들이는 것일까요? 이에 대해서 작가 윌리스 샤이프는 반려동물을 읽는 것에 관해 라는 글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반려동물은 우리에게 순진무구하게 의존하고 우정과 사랑을 준다. 무엇보다도 반려동물은 우리를 판단하지 않은 채 온전히 받아들인다. 우리가 삶에서 바라는 역할이 무엇이든 동물들은 그것이 되어주며 우리를 결코 실망시키지 않는다. 우리는 동물들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판단한다. 아는 동물의 죽음이라는 책에서 나오는 내용인데요. 그렇습니다.
반려동물이 우리에게 주는 사랑은 정말 순수합니다. 우리의 뒤통수를 치거나 자기를 위해서 우리를 이용하지도 않죠. 정말 있는 자체로 순수하게 우리를 행복하게 해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 아이가 언젠가는 내 곁을 떠날 것이라는 것을요. 미국 작가 제이크 메이너드는 동물을 사랑하는 것은 10년 정도에 이르는 우정을 얻는 대신 미래에 닥칠 마음의 상처를 저당 잡히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맞아요. 우리는 미래의 슬픔을 저당 잡혀서 현재 행복한 건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저는 아이들이 우리를 먼저 떠나는 그것마저도 우리에게 소중한 교훈을 준다고 생각합니다. 이 친구들은 우리보다 먼저 세상을 떠남으로써 우리에게 인생이 얼마나 짧은지 상기시켜주고 매 순간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가르침을 줘요. 여러분, 현대사회에서는 죽음이라는 것을 철저하게 보이지 않게 가려놓는다고 합니다. 생각해보면 정말 그래요. 우리는 어떤 사람이 죽는 모습을 본다거나 혹은 죽은 시체를 본다거나 그럴 경험이 거의 없죠. 제가 고등학교 시절에 우연히 사람이 죽어있는 걸 본 적이 있어요. 서울역 앞이었는데 그걸 보고 굉장히 놀랐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만큼 우리는 죽음이라는 것을 직접적으로 접할 기회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같은 현대의 사회 시스템이 없던 과거에는 사람이 죽는다는 것이 지금보다 훨씬 더 자주 접할 수 있는 그런 것이었을 거예요. 불과 6.25 전쟁이라는 것도 고작 80여 년 전의 일입니다. 100년도 안 된 과거에 전쟁이 이 땅에서 벌어지고 사람들이 부지기수로 세상을 떠났던 것이죠. 그러니 과거의 사람들은 아마도 나도 언젠가는 죽는다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고 살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요즘은 어떤가요? 나를 포함한 주변 사람들이 그렇게 쉽게 죽을 것 같다고 생각하지 않잖아요. 죽음이라는 게 나의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반려견을 키우게 된다면 죽음이라는 것을 어쨌든 경험을 하게 됩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의 사랑하는 천사 반려견들이 우리보다 짧게 생을 마감함으로써 그 역시 우리에게 교훈을 준다고 생각을 해요. 어떤 교훈일까요? 무섭지만 우리는 다 세상을 떠납니다. 모든 존재들이 다 그렇죠. 나도, 내 아이들도, 반려견도. 내가 아는 생명이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언젠가는 죽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냥 모든 걸 포기하라는 얘기일까요? 그냥 막 하고 싶은 대로 살라는 얘기일까요? 아니죠. 더 열심히 살아야 하죠. 더 사랑해야 하고 더 행복해야겠죠. 그 유명한 스티브 잡스의 스탠포드 졸업연설 다 아시죠? 만약에 내가 오늘 죽는다면은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선택이 옳은 것일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제가 가장 확실한 현재 할 수 있는 최고의 선택 알려드릴게요. 지금 바로 유튜브 끄시고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 혹은 나의 사랑하는 반려견에게 가셔서 실컷 안아주시고 뽀뽀해주세요. 우리 현재를 사랑합시다. 언론독이었습니다.